삼성전자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차트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라갈 때는 혹시 놓칠까 마음이 급했고 밀릴 때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장이 끝났는데도 휴대전화로 종가를 다시 보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다가 주말까지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간 움직임을 붙잡고 아쉬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잘못 산 한 번의 매수나 놓쳐버린 한 번의 매도보다 다음 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에 내 돈을 어떻게 지킬지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한 주가 힘들수록 사람은 주말에도 답을 빨리 찾고 싶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더 오를 거라는 말이 들리면 안심하고 싶고 조정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월요일부터 전부 줄여야 하나 겁이 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전망을 계속 찾아보면 정보는 늘어나도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좋은 말만 골라 믿다가 위험한 장면을 놓치기도 하고 불안한 기사 하나에 장기 보유 물량을 성급하게 던지기도 해요. 주말 내내 검색창을 새로 고침한다고 장이 쉬는 동안 내 자산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전망만 머릿속에 겹쳐 월요일 첫 움직임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다음 주를 제대로 준비한다는 건 방향을 미리 맞춰두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움직임이 나와도 감정이 먼저 주문을 내지 않도록 행동의 순서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차트는 수익과 손실을 따지는 용도로만 다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가장 급해졌던 순간을 찾아보세요. 시초가가 높았을 때 따라붙었는지, 하락이 커진 뒤 계획에 없던 물타기를 했는지, 어렵게 수익이 났는데도 더 오를 욕심 때문에 현금화를 미뤘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주문 내역을 열어 그때의 가격 옆에 왜 사고 팔았는지 한 줄만 적어보세요. 이유를 쓰지 못하는 거래가 많았다면 시장보다 감정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비중과 즉흥적인 판단이 피로를 더 키웠을 때가 많아요.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을 완벽히 찾아내는 것보다 내가 반복하는 실수를 알아내는 편이 다음 주 수익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종가 차트에서 한 가지는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흔들릴 때 누가 받아냈고 마지막까지 어떤 돈이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장중에는 강하게 올랐어도 종가마다 윗꼬리가 길어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쌓였다면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상승폭이 화려하지 않아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었다면 아래에서 버티는 힘이 생긴 걸 수도 있죠. 다음 주 출발점은 뉴스의 분위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실제 매수와 매도가 남긴 흔적에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판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었는지, 미국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자금이 남아있었는지, 코스피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함께 연결해야 해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동행했는지도 살펴야 하고요. 두 대형주가 같이 힘을 받았다면 메모리 업황 전체를 보는 자금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지수를 바치고 장비와 후공정이 모두 약했다면 업종 전체의 확산보다 지수 방어 성격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종목의 등락보다 돈의 범위를 봐야 하는 이유죠. 그러면 주말 동안 무엇을 적어두면 좋을까요? 복잡한 계획표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붙지 않을 자리, 흔들려도 기다릴 범위, 처음 생각을 접고 비중을 살필 구간만 정해보세요. 여기에 새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하루에 전부 넣지 않고 몇 번으로 나눌지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 안에 써야 할 돈은 처음부터 매수 가는 금액에서 빼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한 번의 하락이 투자 판단뿐 아니라 일상까지 흔드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머릿속 계획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거든요. 짧게라도 글로 남겨두면 빨간불에서는 욕심을 늦추고 파란불에서는 공포를 한 번 더 걸러내게 됩니다. 시장의 방향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가 누르는 주문의 크기와 순서는 정할 수 있어요. 이미 수익이 난 분은 다음 주에 더 벌겠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플러스를 어떻게 남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눌림이 나와도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오전 저점이 높아진다면 전부 서둘러 팔 이유는 없어요. 일부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고점은 높아지는데 체결 규모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며 지켜오던 자리까지 무너진다면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바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고점을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만든 힘이 빠질 때 욕심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조정이 와도 번 돈을 지키고 더 오르더라도 남은 물량으로 함께 가면 됩니다. 본전권에 가까운 분은 마음이 더 복잡하실 겁니다.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밀려도 또 멀어질까 불안해지죠. 그런데 내 매수가 주변에는 같은 생각으로 기다린 매도 주문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그 물량을 실제 매수세가 받아내는지를 봐야 해요. 매물이 나와도 쉽게 밀리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회복을 더 지켜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면 닿자마자 윗꼬리가 길어지고 현물 매도까지 커진다면 일부 비중을 덜어 선택권을 되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실이 큰 분은 주말에 물타기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위험이 줄어드는 조건을 먼저 적어두세요. 가격이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졌다고 판단하면 하락하는 동안 비중만 계속 커지기 쉽습니다. 추가 매수는 저점이 여러 번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누그러지며 반등할 때 체결 규모가 다시 살아나는 순서가 나타난 뒤에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도 한 번에 자금을 채우지 말고 나눠야 하고요. 손실을 단번에 없애려는 욕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멈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복은 큰 승부 한 번이 아니라 버틸 시간과 현금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편 현금 대기자는 다음 주 첫 움직임을 놓칠까봐 가장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강하게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 것 같지만 건강한 상승은 한 번의 시초가로 모든 기회를 끝내지 않아요. 첫 눌림에서 매도가 멈추는 장면도 나오고 오전 고점을 다시 넘은 뒤 지지를 시험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런 자리가 오지 않으면 그날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와 내 진입 조건을 섞지 마세요. 남의 체결가는 이미 지나간 기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지금부터 감수할 위험입니다. 놓친 상승은 계좌의 손실이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 전액을 넣어 선택권을 없애는 건 실제 위험이에요.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예상이 어긋났을 때 가장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섞여 있다면 다음 주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더라도 짧은 조정에서 담보 여력이 무너지면 기다릴 시간 자체를 잃을 수 있거든요. 주요 구간이 깨지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강해질 때는 복구 욕심으로 비중을 더 늘리지 마세요. 먼저 과한 부분을 줄여 추가 손실을 차단하고 현금을 회복한 뒤 매도 압력이 잦아드는 자리에서 새 기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남기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제 장이 열렸을 때의 순서도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첫 30분에는 시초가가 높으냐 낮으냐보다 첫 매물을 누가 받아내는지 보세요. 높게 시작한 뒤 눌릴 때 체결이 잦아들고 다시 오를 때 활발해진다면 새 매수세가 붙는 흐름으로 볼만합니다. 그런데 위로 갈수록 힘이 줄고 시초가마저 내준다면 초반 주문만 몰렸다가 빠지는 장면일 가능성이 있어요. 약하게 출발해도 첫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면 바로 공포에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문을 여는 가격과 하루를 끌고 가는 힘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오전에는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이 같은 방향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선물만 강하면 코스피는 올라가도 삼성전자 현물은 무거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지 눌릴 때마다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지도 함께 보세요. SK하이닉스가 힘을 받고 HBM 장비와 후공정까지 체결이 살아난다면 반도체 안에서 매기가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만 합니다. 반대로 대형주 두 종목은 쉬는데 소형 장비주 몇 개만 급등한다면 업황 재평가보다 짧은 순환매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후와 종가에서는 아침에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전에 강했던 주가가 점심 이후 계속 밀리고 프로그램도 매도로 바뀐다면 처음 세운 낙관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중 고가가 화려해도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내려오면 하루짜리 반응일 수 있어요. 반면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매도 물량을 차분히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버틴다면 다음 거래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첫 30분 오전의 수급, 종가의 힘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돈이 다음 장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결국 주말에 해야 할 준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를 미리 상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수익권인지 본전권인지 손실권인지부터 솔직하게 구분하고 비중과 현금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기다릴 조건과 멈출 조건을 붙이면 돼요. 여기에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꼭 넣어두세요. 매매하지 않는 선택까지 계획에 들어있어야 억지로 기회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좋은 회사라는 믿음은 유지하되 매매 행동은 현재 시장에 맞춰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상승을 놓쳤다고 서두르지 않고 하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겁먹지 않는 태도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장이 쉬는 동안 미리 정해둔 원칙이 있어야 화면의 색깔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준비해도 실제 장중에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면 선물과 현물, 프로그램을 계속 들여다보기 어렵고 잠깐 회의에 들어간 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따로 보고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도 혼자 맞춰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기다려도 된다고 들었는데 2시간 뒤 지켜야 할 자리가 깨지면 예전 설명을 계속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보내는 곳이 아닌 시장이 달라져 내 행동도 바꿔야 하는 순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촬영된 영상과 실제 장중 사이에 생기는 시간차를 수급 변화에 맞춰 다시 연결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출발한 뒤 지수는 계속 빨간불인데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팔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상승장처럼 보여도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바뀌면 보유 종목의 힘은 빠질 수 있어요. 이때 단순히 주가 상승 중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과 현물의 방향이 엇갈렸고 추격보다 첫 지지를 살필 때라고 알려드립니다. 이후 현물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 아침의 경계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오전 9시대의 약세와 10시대의 회복을 다른 장면으로 나눠 전달해야 이미 지나간 판단에 붙잡는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림이 나온 시각과 당시 수급도 함께 남기기 때문에 점심에 뒤늦게 보더라도 어떤 순서로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추가 하락, 횡보, 반등으로 나눠 복잡한 지표를 몰라도 현재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찾도록 만든 표예요. 추가 하락 구간에서는 섣부른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과 현금을 살핍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바닥을 단정하지 않고 저점 안정과 매도 둔화를 기다리고요. 반등 구간에서는 올랐다는 사실보다 들어온 돈이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봅니다. 각 칸에는 해야 할 행동뿐 아니라 비해야 할 행동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하락 칸에는 레버리지 확대 금지, 횡보 칸에는 성급한 바닥 단정 금지, 반등 칸에는 시초가 추격 금지처럼 실수하기 쉬운 행동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아침에 반등처럼 보여도 오후에 다시 밀리면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의 색깔에 생각을 고정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주요 구간 이탈이라는 말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이 열린 뒤 여러 번 매수세가 들어와 지켜낸 자리 또는 반등 과정에서 반드시 버텨야 할 가격대를 뜻합니다. 잠깐 아래로 흔들렸다가 바로 회복하는 것과 체결이 커지면서 그 아래에 오래 머무는 건 의미가 달라요. 이탈과 함께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지면 기다림보다 위험 관리가 앞서야 합니다. 반면 빠르게 되돌아오고 매도 강도도 줄면 성급하게 전부 던질 필요는 없죠. 같은 가격을 회복해도 거래가 너무 약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고 되사는 주문이 붙으면 경계 강도를 낮출 근거가 생깁니다. 알림에는 가격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 자리가 달라졌고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쉬운 말로 붙여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삼성전자 안으로 들어온 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가 동행하는지, HBM 장비와 테스트 및 패키징 같은 후공정으로 매기가 이어지는지, 기판과 소재까지 순서대로 살아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된다면 AI 투자 전체로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두 대형주는 약한데 작은 장비주 몇 종목만 급등한다면 짧은 테마 순환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주변 업종으로 퍼졌다가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돌아오는지도 살피면 돈이 빠진 건지 안에서 순환하는 건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오를 종목을 무작정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 실제 자금이 들어왔고 그 힘이 다음 구간까지 남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새로운 반도체 뉴스가 나왔을 때도 기사 제목만 옮겨드리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 전망이 달라진 건지, HBM 공급 일정이나 수율의 변화가 생긴 건지, 파운드리 손실과 주주 환원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건지부터 나눠서 봅니다. 같은 호재라도 이익 추정이 함께 올라간 경우와 기대감만 커진 경우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여러 보고서가 함께 나왔다면 공통으로 달라진 가정과 한 곳만 높게 본 부분도 구분합니다. 그래야 가장 자극적인 숫자 하나에 판단이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뉴스가 나온 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사는지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온 순간에만 체결이 몰렸다가 식는지, 종가까지 자금이 남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정보 뒤에 움직인 돈을 보는 겁니다. 다만 알림이 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주요 구간 이탈도 수익이 충분한 분에게는 일부를 지킬 준비가 될 수 있고 현금 대기자에게는 서둘러 들어가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신용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추가 손실을 막는 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요. 반대로 손실 중이라도 매도 압력이 줄고 저점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면 공포에 전부 던지는 행동을 멈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마다 어느 상태의 투자자가 특히 주의할 장면인지 짧게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문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알림을 받자마자 버튼을 누르는 구조가 아니라 변화가 내 매수가와 비중에 어떤 의미인지 다시 꺼내보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준을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주요 구간 자료, 이용 방법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어느 상황에서 판단하기 가장 어려웠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이후 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신청했다는 말로 끝내기보다 다음 장이 열리기 전에 내 위치와 지켜야 할 가격대 하나를 미리 표시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손실률이나 매수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수익권, 본전권, 손실권처럼 현재 상태만 구분하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3단계 표에서 지금 내 위치를 찾고 매수가 주변의 주요 구간 하나만 적어두세요. 장중 안내가 오면 아침에 정해둔 상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횡보 구간에서 기다리던 분은 반등 소식이 왔다고 곧바로 전액을 넣는 게 아니라 회복한 자리를 다시 지키는지 본 뒤 자금을 나누는 시기예요. 알림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억지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기다림도 계획에 들어있는 행동이니까요. 장이 끝난 후 실제 행동과 표의 원칙이 달랐던 지점에 표시해두면 같은 실수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자금의 변화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공간의 역할은 상승을 무조건 믿게 만드는 것도 작은 흔들림마다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의 큰 그림이 살아있어도 단기 수급이 약하면 서두르지 않게 하고 시장이 불안해도 매도가 멈추고 힘이 돌아오면 공포에 끌려가지 않게 돕는 겁니다. 장을 놓친 분은 어떤 신호에서 대응 단계가 달라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볼 수 있고요. 마감 뒤에는 들어온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요 구간을 지켰는지, 주변 업종
종으로 매기가 번졌는지를 묶어 다음 장에 반영합니다. 아침에 판단이 맞았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조건이 달라졌을 때 얼마나 빨리 고쳤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전날의 결론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새로 달라진 조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시간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 차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주말만큼은 내 판단을 탓하며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수 자리를 놓칠 수도 있고 수익을 조금 덜 챙길 수도 있으며 예상보다 깊은 흔들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이 투자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위험한 건 아쉬움을 만회하려고 다음 장에서 비중을 키우고 원칙 없이 따라가는 일이죠. 이제는 지나간 가격보다 남아있는 선택권을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이 있으면 지킬 방법을 정하고 손실이 있으면 위험을 줄일 순서를 세우며 현금이 있으면 기다릴 조건을 적어두세요. 그렇게 준비하면 다음 주에 어떤 화면이 나오더라도 차트에 끌려가기보다 내 판단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